안녕하세요. 대정선입니다. 23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35번 바로 주제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형광펜만 좀 보면 주인공이 곧 이야기의 초점이죠. 그럼 확대해서 주인공이 달라지면 이야기의 초점도 달라지겠죠. 뭐 당연히 내용 또한 달라지겠죠. 자, 이 글의 키워드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이 바로 이야기의 초점이다. 주인공이 바뀐다면 이야기의 초점도 바뀔 것이고, 뭐 주인공이 그대로면 원 초점 그대로겠죠. 자,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초반부에 주제문을 싹 배치를 해놨는데 뭐 주제여서도 중요하고요. 문법적인 요소가 조금 보이네요. 일단 재미없게 문법 얘기를 좀 먼저 합시다. 자, whose story it is. 얼핏 보면 지금 요만큼이 한 덩어리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동사 앞이죠. 주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명사고요. 자,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단어로 명사나 대명사, 구로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그 다음에 지금 절로 대절, 의문사절, 이프웨더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 지금 의문사절 하나 썼어요. 원래대로 치면 되게 간단해요. it, 그것은 is, 입니다. 뒤에 있던 게 바로 whose story,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에서 의문사의 형태를 띠는 whose와 whose의 수식받던 스토리까지를 한꺼번에 앞으로 보냄으로써 의문사 절의 형태가 됐죠. 그럼 누구의 이야기인지 그것이 까지가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 형태로는 의문사 절. 살짝 모양을 바꿔서 the main character, 주인공이 is who, 누구인지, 누구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who가 또 똑같이 앞으로 이동하면 의문사 절이죠. 누가 주인공인지. 좋아요. 의문사절 중에 조금 어려운 버전 얘기했고요. 뒤에도 똑같아요. 이야기는 무엇입니다. what이 앞으로 가서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 의문사절은 셀 수 없는 관계로 단수 취급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의 이야기인지 그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영향을 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인공, 한마디로 하면 이야기의 초점이죠. 좋아요. 다음. 자, 2번. change 하고 동사부터 나왔어요. 바꿔라. 명령문이죠. 자, the main character. 한마디로 히어로, 주인공을 바꾸어라. and 그러면 the focus of the story. 이야기의 초점 must also change. 또한 변해야만 합니다. 자, change라는 동사 하나, 다시 change라는 동사 하나. 결국 동사가 두 개니 절이 두 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접속사 반드시 하나 필요하겠죠. 항상 동사보다 한 개 적은 접속사의 개수가 한 문장 내에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해석이 자주 돼요. 특히 뭐하면 명령문 뜨고 and 뜨고 조동사 뜨면 must나 will이나 can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의 문장은 특히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if, you. 해석해보면 그렇죠.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만약 뭐뭐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결국 말 뜻은 똑같잖아요. 여기다 if you 하고 넣어주면 접속사 하나가 생긴 거죠. 그럼 뒤에서 접속사 하나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해석만 하고 주제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영향을 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영향을 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인공, 한마디로 하면 이야기의 초점.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얘기하죠. 바꿔봐라. 이야기의 주인공을요. and 그러면 이야기의 초점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다. 자, 주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부연 설명. 특히 이번 문장에서 if절 얘기했던 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몇 번 적용을 좀 해볼게요. 자, 3번. 만약, 그래요. if 떴죠? 우리가 look at, 본다면. 자, 뭘 봅니까? events, 사건들을 본다면. through another character's eyes. 그쵸? 원래 주인공 아닌 다른 캐릭터의 눈을 통해서 본다면. 바꿔 말하면 주인공이 바뀌었다면. 컴마. 자, if 절 끝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법, 조건절 여러 가지 불러요. 접속사 있으니까 새로운 절이 또 등장을 하겠죠. 일단 해석을 가볼게요. 우리는 will interpret 뭐 할 겁니까?
해석할 겁니다. 그것들을 좀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여기서의 그것들은 캐릭터의 눈 이런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다르게 볼 것이다. 이 얘기죠. 포커스가 달라진다. 자, 그냥 간단하게 가정법이라고 칭할게요. if절이 보이고요. 주절에는 반드시 조동사가 보입니다.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부르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보일 거예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누구냐? if절의 시제를 보시면 여기요. 기본형. 우리가 흔히 현재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조동사의 시제 또한 똑같이 일치돼야 돼요. 일치라는 건 똑같이 한다는 얘기고 역시 여기에도 현재형이 쓰입니다. 여기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will은 미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will의 뜻이 미래지 will의 형태는 현재죠. 무슨 말이냐면 will의 과거형이 뭐예요? would죠. 그럼 would의 현재형은 뭘까요? will이죠. 자, if절의 시제가 현재면 주절에는 반드시 조동사가 보일 거고 그 조동사의 기본형과 함께 일치시켜준다. 요걸 기억하시면 이따가 또 써먹을 겁니다. 응용 한번 하면 이게 형태가 달라지면 얘 또한 형태가 다르겠죠. 여기가 looked면 여기는요 would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다음 갈게요. 자, 4번 We will place 우리는 둘 겁니다. Our sympathies 우리의 공감을 둘 겁니다. 쉽게 갑시다. 공감할 겁니다. 자, 동의어로 compassion 뭐 요정도 공감, 동정 기억해 두시고요. 자, with요. 누구한테요? someone new 새로운 누군가에게 우리는 우리의 공감을 둘 것입니다. 자, 5번 when the conflict 갈등이라는 게 arise 발생했을 때. 자, 여기서 잠깐 스톱이요. 동사 뜨고 대시 보이니까 우리 수업 때 늘 하던 방식대로 동사 나오고 이제 명사 나올 차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대시니까 명사절 대절인가 하고 봤어요. 동사부터 시작하죠. 주어 없다는 얘기죠. 불완전문이네요. 불완전문일 리가 없죠. 명사절 대절이 언제나 완전문이니까. 그렇단 얘기는 자, 일단 주어 떴고요. arise를 잘 해석해 보자면 사건이나 일 같은 게 발생하다라는 지금 생각해보니 자동사네요. 결국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있어도 이상한 거고 안 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대절의 역할은 뭘까요? 불완전문이고 결국 의문사절, 후나, whom이나 which 이런 것들 중에 뭔가 하나를 편하게 쓴 대절이 됐죠. 결국 얘는 관계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요런 개념입니다. 앞에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너무 짧게 자동사 한 단어로 끝났습니다.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주어가 길이가 길어서 뒤로 보내고 싶었는데 무턱대고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바꾸는 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그 어순을 깨는 거죠. 도치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주어 뒤에 붙어있던 긴 수식만 뒤로 뺀 거죠. 이만큼을 뒤로 뺐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될 걸 뒤로 이동시켰을 뿐이죠. 이유는요. 길이가 길거나 의미상 중요한 걸 뒤로 보내서 강조한다. 앞지문에서도 뭐 한 두어 번 나왔던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heart of the story, 이야기의 심장. 의역하자면 이야기의 가장 초점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 여기에 when을 if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제 뭐죠? 현재죠. if 나오면 조동사 나온다 그랬죠? 여기요. 그럼 시제 현재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will be praying for 기도할 겁니다. 뭔가 다른 결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었으니 이야기의 결과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예측 혹은 희망하게 된다. 자, 화면 좀 내려서 6번이요. 자, consider 고려해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how 어떻게 신데렐라 이야기가 would shift 바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if 뭐 한다면 told 주어도 없고 갑자기 PP형이 나왔네요. From the viewpoint of unable stepsister. 자, 그러면 사악한 그 의붓자매의 관점에서부터 말해진다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해석은 이렇네요. 여기 목적어 없으니까 pp인 걸 알았죠. 그럼 if와 pp 접속사 있고 pp만 있다는 얘기는 주어랑 비동사 생략. 결과적으로 주어는요. 주절의 주어인 신데렐라 이야기.
그 다음 뒤에다가 비동사 하나를 써줄 수 있을 텐데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if가 보입니다. if절의 시제와 주절, 조동사의 시제가 무조건 같을 거다라고 강조드렸죠. 여기가 would가 쓰였다는 얘기는 여기 또한 시제가 뭐란 얘기예요? 즉,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고요. 이거 자체가 다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할 때 쓰는 문법적인 형태죠. 만약 그 이야기가 다른 관점, 신데렐라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말해진다면 이건 실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법 과거로 표현하고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were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were라는 과거형, would라는 과거형, 시제일치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뭐 동의어 정도 체크해 두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입니다. 자, Gone with the Wind. 이탈릭체니까 하나의 작품 이름이고요. 유명한 소설 영화 제목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는 is. 자,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응용을 해보자면 얘는 뭘까요? 이야기의 원 주인공이겠죠. But, 그러나 what if,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로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what if 뒤에 주어 뜨고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식의 표현법이에요. 얘도 역시 앞에서 배웠던 걸 응용해 보자면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두 단어를 더 쓸 수 있습니다. would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까? if 이해한다면. 맞죠? if 뜨면 조동사 뜨고 시제 일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거 하나 생각해 두시면서 자, what if 또는 what would happen if we were shown,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어떨까? The same event, 똑같은 사건이요. From the viewpoint of 요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군진 중요치 않죠. 어쨌든 원주인공, 이 사람들은요. 원주인공이 아닌데 똑같은 이야기가 타인의 눈에서 이제 서술이 된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느껴질까? 이러면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의 주제. 주인공이 바뀌면 이야기의 초점이 달라진다. 자,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36번 주제에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는데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역시 키워드 정도만 챙겨둘게요. 효율적인 분업, 농경 공동체. 뭐 이해해보자면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을 나눠서 한다. 효율적이다. 즉 좋다 이거죠. 자, agricultural community, 농경 공동체, 효율적인 노동의 division, 분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In the old stone age, 구석기 시대에 small bands, 여기서의 band는 무리, 그럼 여러 개의 무리들이네요. of 20 to 60 people, 20에서 60명 정도로 구성된 조그만 무리들이 wandered, 뭐 했습니까? 방랑, 돌아다녔습니다. From place to place, 여기에서 저기로 그냥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In search of food, 이것을 찾아서. 음식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방랑했습니다. 자, 살짝 확대해보자면 요 단어 나올 때마다 자주 하는 게 얘예요. 발음도 엇비슷하고 스펠링도 엇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혼동 어휘 문제로 자주 내곤 하죠. wander, 방랑하다, roam, stroll,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정처 없이 뭐 산책하다, 요 정도의 뜻들의 단어입니다. 근데 오로 달라지면 우리 자주 그 쓰이는 단어죠. 궁금해하다. 구별하는 거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좋아요. 어쨌든 방랑을 했다. 정착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번. 자, once, 일단 people, 사람들이 began farming, 농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they, 사람들은 could settle down,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농장 근처에. 오케이. 농업의 시작이 결국 정착의 시작이었구나. 요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원인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Towns and villages,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을은 grew larger,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자, grow의 과거형이고요. 여기다가 become의 과거형, became으로 쓴 후에 똑같이 뒤에다가 형용사를 써줌으로써
주어의 상태가 형용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특히 이 두 단어 뒤에 형용사를 비교급 형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어는 점점 더 뭐뭐해지다 이렇게 많이 쓰죠. 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을이 커져 나갔다. 사람들이 더 모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진짜 주제가 나옵니다. 4번. 자, living in communities. 이런 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동명사 주어 allowed. 자, 하게 만들었어요. people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조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누구를요? 자기 스스로를요. 어떻게요? 더 효율적으로. 자, 뭐 유치한 allow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 써야 됩니다.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어의 행동입니다. 뭐 요 정도가 제일 유치한 거고요. 얘만 좀 일단 볼까요? 동사 앞에 to 붙였어요. 동사 아니죠?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to를 붙여서 준동사를 만들었건 to가 없어서 진짜 동사건 어쨌든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기준으로 앞에는 항상 동작의 주인공, 주체, 뒤에는 항상 동작의 어떤 대상, 목적어가 뜨게 마련입니다. 얘가 하는 거죠. 얘를. 이랬을 때 여기 이 목적어와 정확히 말하면 이 동작의 주체와 이 동작의 대상이 서로 같을 때 한해서만 우리는 self를 붙여줘요. 지금은 복수형이니까 selves가 붙었고 요게 없다고 칩시다. 그럼 people to organize them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조직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people to organize themselves 어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조직화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겠죠. 여기 self가 붙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둘은 동일 인물. 자, 다시 또 해석으로 가봅시다. 5번. They, 그 사람들은 could divide up, 뭐 할 수 있었느냐? 나눌 수 있었다, 분업할 수 있었다. 무엇을요? 일을요. 어떠한 일입니까? of producing, 생산하는 일이죠. 목적어 1번, 음식을 생산하고요. 목적어 2번, 다른 것들도 생산하겠죠. 명사로 끝났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순서대로 보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 자, 필요로 하다라는 대상의 목적어 안 보이죠? 생략된 건 뭘까요? 앞에 있는 띵즈가 사물인 관계로 위치 생략이겠죠. 좋아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결국에 효율적으로 분업이 가능하더라. 음식 만들고 물건 만드는 걸 분업할 수 있었다. 주제 정리 끝났습니다. 화면 내려가 볼게요. 자, 6번. While some workers. 일부 노동자들이 grew crops. 곡식 같은 걸 재배하는 while 동안에 others 또 다른 타인들은요 built 지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었고요. and made tools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동사 2번, 동사 1번 병렬이죠. 자, village dwellers dweller dwell 하면 동사로 live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다. 그럼 dweller 사는 사람들 즉 거주자죠. inhabitant 같은 말이고요. 뭐 물론 s 붙이시면 복수형 되는 겁니다. 자, 마을 거주민들은 또한 learned 배웠습니다. to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 하는 법을 배웠느냐? work together 함께 일한대요. 조금 고급지게 collaborate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 이거죠. 그럼 완전문은 끝난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건 목적. 뭐 하려고요? 어떤 일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자, 결국 이 글의 키워드는 분업 그리고 협력. 근데 뭐 다른 말은 아니죠. 같은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ool makers, 도구 제작자들은 could share,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공유하고 일을 공유해서 나눌 수가 있었대요. of, 어떠한 일이냐면 making, 만드는 일이에요. stone axes and knives, 이러한 것들을요. 자, by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함으로써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표현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자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dividing the work 일을 나눔으로써 이래도 되고요. 또 working together 이런 표현이 있다면 아까 collaborating 이런 표현을 이 자리에 써서 collaborating the work 일을 같이 협력함으로써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결국 이 글의 핵심 키워드 같은 표현이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 똑같이 넣을 수 있다는 거. 자, 협력함으로써 they, 그들은 could make,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도구를요. in the same amount of time, 같은 양의 시간 동안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효율성이 올라갔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분업과 협력을 통한 효율성의 확대 정도의 글이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